수업 시간 풍경도 느슨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만 집중해도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마음을 비운 건지 포기를 한 건지 다시 졸기 일쑤입니다. 지금 두 개가 있어요. 도시랑 가까운 농촌. 용규는 수업 시간 내내 딴 생각입니다. 어쩌려고들 이러는 걸까요? 그날 오후 선생님이 출장을 가면서 면학실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종치기 전에 올라왔는데 없었어. 혹시나 싶어 교실로 가봤지만 흔적도 없습니다. 체육관도 살펴봤지만 여기도 아니고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딱 봤어. 이제 뭐 발빼 못해. 내가 저 밑에서 걸어오는 거 봤거든. 선생님 출장 갔다 오는 동안 분명히 뭐 하고 있어요. 그랬어 얘들아. 야자요. 야자 하고 있어야 되지 7, 8교시에. 근데 어떻게 딱 걸렸네. 그래 책임지게 합시다. 네. 예, 얼른 들어가세요. 네. 어이구 그냥. 녀석들 딱 걸렸습니다. 일이 안 좋았어. 제 깜놀했다고. 야구공 찾고 왔으면 안 걸렸겠네. 어디 갔다 왔어? 루데오리요. 어디 갔냐? 네? 그냥 잠깐 갔다 왔는데. 뭐 구경하려고. 이제야 공부를 하나 했는데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성회가 없습니다. 어디 갔나 했더니 체육관에서 탁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회야, 지금 면학실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냐? 선생님이 너 이거 아시니? 오늘부터 출석 체크해가지고 오늘부터 빠지면 안 돼요. 말하고 왔어요. 수학 선생님한테. 이상하다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성회를 찾으십니다. 선생님이 진짜 좀 화가 났거든? 왜 갔는지 설명해 주면 선생님이 납득할 만하게. 출석 체크 잘린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간 거예요. 오라고 해가지고. 그럼 넌 어떤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기 갔다 온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잘못한 거. 그럼 너 나한테 먼저 와서 이러이러 상황을 먼저 얘기해봤니?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화를 내시는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겠죠. 규칙이잖아 그게. 규칙은 어기면 안 되는 거야. 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기 위해서 그게 약속이거든. 너 알고 있잖아 이미. 버려. 그 고집을 버리고 너 습관을 버려. 진짜 변하고 싶으면. 또 동아리 활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동아리 활동을 갈래? 지금 남아있을래? 시험 기간 동안 동아리 활동 안 가겠습니다. 가자. 그리고 가서 액션이라. 알겠냐? 가자. 팽팽한 신경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이제 기말고사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그날 성회는 자율학습 시간이 끝날 때까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고마운 점이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좀 많이 답답했거든요. 근데 그 답답함을 좀 꾸짖어주고 여태껏 그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좀 선생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관심을 주는 만큼 아이들이 따라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변화는 너무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욕심일까요? 마음을 다잡습니다. 섣부른 기대로 상처 주지 않는 것, 느리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다려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이 특별히 기말고사 때까지 면학실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언제든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낀 걸까요?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성회도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은 오늘도 점검한 계획표를 나눠주십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뭐라고 써주셨을까? 이제 계획표를 받으면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의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건 용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칭찬만큼 훌륭한 채찍은 없습니다. 무뚝뚝하고 마음을 잘 열지 않던 성혜가 용기를 냅니다. 이제야 선생님의 진심을 느낀 모양입니다. 우리 같은 애들이 막 포기할 수도 있다고. 근데 포기 안 하고 계속 막 뭘 해주시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신뢰가 가는 거죠. 선생님 그렇게 힘들게 저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저희는 좀 야자 튈 생각이 나고 뭐 말도 좀 안 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죄송함을 느껴요. 저희들 모두 잘 챙겨주시고 다 엄마같이 챙겨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해요. 제 시각으로만 아이들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서운했고 왜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못 왔을까 어쨌을까라는 제 입장에서 온전히 아이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눈높이를 맞추지 않았던 거죠. 하고자 하면서 제대로 가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고역이었을 건데 그거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눈에는 앉아 있으니까 요거만큼 해줘야지라는 제 욕심?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자그마한 변화에도 감사하자. 그냥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늦은 귀가 시간. 집에 도착한 진원이가 또 책을 꺼냅니다. 프린트까지 꼼꼼하게 챙겨왔습니다. 재호는 사회 공부하고 저는 과학 공부해갖고 서로 알려주는 거 하려고 저 과학 프린트 정리하고 하려고요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야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재호와 짝지어 공부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서 새 공책을 펼치더니 오늘 배운 과학 수업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요약 노트랍니다. 이것도 써야겠죠 마지막으로. 왜 나한테 그러냐. 뭐하냐? 나 이거 재호는 사회 공부하고 나는 과학 공부해갖고 일정 정리해갖고 이번 주 주말에 만나갖고 같이 공부하기로 했어? 그럼 기특한 생각을 하셨어. 응? 열심히 해. 네. 기특해요. 그래도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자기가 영어 같은 거는 외워서 갖고 가려고 그러는 건 있는 것 같아. 영어 단어는 외우고 있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거라 쉽지 않을 텐데 끝까지 앉아 정리를 마칩니다. 그 시간 재호는 진원이와 약속한 사회 공부를 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틀었습니다. 절벽이 나타나요.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뭐부터 들어야 할지 대략 난감이었지만 뭐든 시작이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이게 말대로 네. 그렇죠. 졸지도 않고 인터넷 강의 한 강좌를 끝까지 듣습니다. 9시쯤 되면 졸려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도 잘 안 자고 바뀐 것 같아요. 변화가 조금 생겼으니까 앞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날 진원이가 선생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교무실을 찾았습니다. 과학이요. 1페이지 1.0 했는데요. 1.0이 잘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럼 보자. 신호등. 그렇지? 공부를 시작하더니 궁금한 것이 많아졌습니다. 기본적인 그 내용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막 그림 같은 거로 막 나타내도 되죠. 그림으로 그려서 거기다 필요한 거 명칭 적어 넣어도 돼. 한번 이따 써봐. 써보고 기특하다. 진원이가 그 과목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과학을 선택한 것도 의외였고요. 그다음에 뭔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요구했던 것도 처음이라 조금 놀랬고요. 근데 그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예.